이번 영상에서는 리눅스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entOS 7으로 리눅스 핵심 이해하기 3세 기준으로 276페이지입니다. 챕터 5,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 프로그램의 설치의 개요. 프로그램의 설치의 개요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리눅스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공개 소프트웨어라는 특징과 더불어 이제 유닉스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닉스가 이제 대부분 C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시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C 언어로 배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리눅스도 그 영향을 그대로 승계했는데, 대부분 이제 타르입니다. 죄송한데, 이 T가 없어졌죠. 이 타르라고, 이 타르가 뒤에 제가 사용법을 또 설명드리겠지만, 원래는 이제 테이프를 백업하는 명령어인데, 지금 이제 파일을 하나로 묶고,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 파일, 소스라는 거는 뭐 C 언어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뭐.c라는 파일을 직접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 본인이 소스를 수정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C 언어 소스를 통째로 이렇게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사이트들 가보면 대부분 이 소스로, 이렇게 소스라는 이 소스 파일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타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묶어서 제공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뭐.타르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그냥 타르를 묶어 좀 용량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압축을 하는데 압축 기법에 따라 이제 전통 예전에 쓰던 방법이 뭐 컴플렉스는 이제 대문자 Z, 뭐 Z라고 발음하겠습니다. 뭐 GZ, 그다음에 타르점 뭐 BG2라든지 BZ2, 그다음에 뭐 타르점 XZ, 뭐 이런 식으로 덧붙여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공개용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C 언어로 된 프로그램 소스 코드로 이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이크 파일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읽어보시면 이제 소스 컴파일 관련된 정보들은 이제 메이크 파일이란 파일이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어떤 도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이 소스기 때문에 이걸 압축을 푼 후에 압축을 묶여져 있는 거 풀고 그다음에 컴파일이랑 C 언어 뭐뭐.c는 보통 이제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환경 설정도 직접 본인이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뒤에 설명드린 컴피그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컴파일하는 메이크, 그다음에 설치. 즉 이런 방법들이 초보자한테는 쉬운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압축을 풀고요. 그다음에 컴피그라는 작업에 소스를 수정한 여기 컴피그가 소스를 수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메이크가 컴파일, 그다음에 이제 메이크 인스톨이 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잘하는 사람, 초창기 유닉스 시절에는 큰 문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닉스를 다루는 사람들이 대부분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이제 리눅스나 이런 부분이 대중화되면서 꼭 프로그래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개인들이 이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리눅스 제조사들이 독자적인 아주 이제 배포판이라고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부르는데 리눅스 배포판 회사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아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게 레드햇의 RPM이고요. 그 다음에 데비안, DPKG, 뭐 야스트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또 이것도 설치가 예전보다 상당히 쉬워지긴 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의존성이라는 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존성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면 B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B를 먼저 설치를 해야 A가 설치가 되는 거. 이런 걸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쉽게 해결하기 또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온라인 기법으로 만든 그런 게 이제 뭐 유미니, 뭐 염이라고도 하죠. YUM이라든지 뭐 APT, APTK, 뭐 지퍼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제가 이런 방법들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대체 소스는 어떻게 설치를 하고 뭐 얼마나 어렵길래 이러냐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뒤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제가 뒤에 보면 이제 컴피그하고 이게 컴피그 어떻다고 메이크가 어떻다 이렇게 해보기 전에 설명을 해봤자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서 그냥 하나 리눅스에서 CentOS 7에서 패키지 하나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리눅스를 이제 띄워놨거든요. 네, 리눅스 열어보겠습니다. 자, 리눅스 터미널도 열고요. 네, 프로그램 하나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요. 자, 파이어폭스를 이제 하나 실행을 시키시는 게 좋겠죠. 파이어폭스 하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죠. 뭐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거라고 보시면 귀찮으시면 여기서 그냥
예, 파이어폭스 하시고 이렇게 엠파네트 하시면 이제 웹브라우저에 호출됩니다. 네, 왜 안 날까요? 음? 좀 느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네, 느린 것 같아요. 네. 자,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떴죠? 네.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네, 다운받아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또 그냥 막 다운받으면 나중에 어디다 이제 다운받으셨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파이어폭스에다가 다운받는 이제 경로를 하나 지정하고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계속 다운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다운로드 받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네, 다운 받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소스들은 이제 어디에 이제 그 다운을 받냐면요. 그 ls, usr의 로컬에 이제 src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게 usr이 리눅스에서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 설치되는 디렉토리고요. 로컬이 이제 로컬에서 보통 이제 설치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관리자나 그 링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설치하는 이제 디렉토리 로컬에서 별도로 설치했다가 로컬이라는 디렉토리를 보통 이제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src가 이 소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스 쉽게 말씀드리면 로컬에 설치할 소스들은 여기에 다운받으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다운로드 되는 파일들은 여기에다 다운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쪽 디렉토리를 한번 파이어폭스 설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또 찾으실 때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어폭스에서요. 네, 여기 그 석삼자가 모양 같은 거 이렇게 누르시면 네, 여기가 이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환경 설정 보이시죠? 환경 설정에 누르시면 네, 그 환경 설정 하는데 단계가 나옵니다. 네. 예,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중간에 좀 내리시면 이제 파일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이고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고 저장이 다운로드 되어 있죠. 이게 또 한글로 되어 있고 해서 사용하시기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찾아보기 눌러서 다운로드 받는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다운로드 찾아보기 누르셔서요.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통 어디다 하냐면 US 로컬 SRC는 한데 여기 루트가 이제 루트 홈 디렉토리라는 뜻이고 여기 왼쪽으로 누르시면 이제 디스크 나오거든요. 디스크. 그래서 여기를 USR에 로컬에 이렇게 SRC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 경로 보이시죠? USR에 로컬에 SRC.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다운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저도 여기서 다운받겠습니다. 자, 열기 누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저 다운로드 항목에 이제 저장 위치가 USR 로컬 SRC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닫으시면 돼요. 책에 아파치를 다운받은 예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아파치 웹서버를 다운받아서 설치만 해보겠습니다. 운영은 하지 않고요. 운영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직접 이제 설치하고 이제 그 운영할 때는 뭐 데이터베이스랑 뭐 PHP랑 이렇게 연동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소스가 이런 식으로 설치된다. 어차피 나중에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 다운해서 설치만 이렇게 한다는 그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웹서버는요, 웹브라우저에다가 이제 httpd. 이렇게 apache.org 치시면 됩니다. httpd.apache.org 이렇게 치시면 이 아파치 HB 서버 프로젝트라고 나오고요. 지금 메인 화면에 보시면 이제 그 2.4.43이라고 이렇게 버전이 나오거든요. 다운로드 왼쪽에도 다운로드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클릭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하게 되면 소스라고 되어 있고 이제 뭐 2.4.43. 타르점 B2가 있고요. GS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압축 기법의 차이고 소스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나오는 뭐 PCP나 SH256은 다음에 실제 설치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클릭을 해서 이게 압축이 더 압축률이 높기 때문에 파일의 크기가 더 작습니다. 이걸 다운 받겠습니다. 이렇게 다운 받으면 이제 파일 저장 선택을 하시고요. 예, 완료되면 나옵니다. 아마 바로 빠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렉토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파이어폭스에서 cd usr 로컬 src로 맞춰놨지 않습니까? cd usr 로컬에 이제 src로 가보겠습니다. ls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파일이 다운로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소스 설치하는 절차 또 말씀드리면 소스를 설치하는 절차만 아시면 돼요. 일단 이게 타르로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압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압축을 푸는 겁니다. 제 책에 나오지만 21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제 나오죠. 압축 푸시는 겁니다. 타르 하시고요. 자, bg2는요 옵션이 J입니다. 소문자 J. 원래 이제 그 타르 파일을 푸는 명령이 xvf입니다. xvf인데 x가 풀다 익스트랙트의 약자, 그 v는 이제 버버스라고 해서 그 풀리는 과정이 이제 화면에 이렇게 찍히도록 뭐 어떤 파일들이 풀리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고, F는 뒤에 이제 파일 네임 쪽 요 파일을 찍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탭키 치시면 되는데, 물론 지금 레딧 계열은 압축 옵션을 주지 않아도 풀리긴 합니다. 자동 검색에서 하는데 정석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 B2와 관련된 압축 옵션이 J입니다. 소문자 J. J를 붙이시면 이게 B2로 압축되어 있는 타르 파일을 현재 디렉터리에 풀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풀립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풀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즉 타르는 여러 개의 디렉터리를 이렇게 묶어주고 풀어주는 그런 명령이고요. 거기에 이제 압축하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 가미가 돼서 압축돼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 풀렸습니다. 자, ls 하게 되면 뭐뭐.taru.b2가 빠진 이제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해당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cd 하시고 hd 탭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자, ls 하게 되면 어떤 이제 파일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이고, 이게 지금 안에 소스가 들어가 있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치하냐는 거죠. 보통 이 소스를 압축을 이렇게 푸셨을 때, 타르 파일을 풀으셨을 때 컨피그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컨피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컨피그를 이제 실행을 시켜셔야 되는데, 뭐 그냥 실행은 또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윈도우처럼 막 컨피그를 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디렉토리 안내, 보통 나중에 이제 쉘 명령에 대해서, 쉘의 환경에 대해서 배우셨을 수도 있지만, 일단 리눅스는 뭐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다고 해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현재 그 패스라는 어떤 이제 그 경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행 파일들은요 다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 안쪽에, 현재 디렉토리가 그 리눅스 쉘에서는 점이거든요. 점. 유닉스에서는 점이 현재 디렉토리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가 슬러시입니다. 즉 현재 디렉토리 안쪽에라는 그런 뜻이고요. 저 컨피규어를 실행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점 슬러시 컨피규어라고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이 컨피규어라는 작업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컨피규어라는 뜻 자체가 뭐 환경 설정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즉 컨피규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소스를 쉽게 말씀드려 제가 이 아파치를 막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디렉토리를 지정하고 싶어. 그럼 디렉토리를 지정하게 되면, 만약에 제가 설치가 원하는 디렉토리가 USR 디렉토리 안쪽에, 로컬 디렉토리 안쪽에 이제 만약 src라는 그 아파치의 설치를 하고 싶어요. USR 로컬의 아파치예요. 자, 그러면 그 USR 로컬의 아파치에 설치가 되도록 C형나 소스를 이렇게 수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반인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피그라는 툴을 제공합니다. 컨피그 툴을 내서 사용자들이 많이 수정된 그런 소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해서 손쉽게 이 소스를 수정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컨피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부분이 어떤 옵션이 제공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소스를 풀었을 때는 가장 먼저 컨피그와 관련된 옵션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옵션을 확인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캘프 해보시면 돼요. 캘프를 해보시면 지금 아파치 이 HTTP 서버에 제공하는 각종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할 때 한 20 몇 개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옵션만. 근데 저희는 이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감을 익히시는 거기 때문에 딱 하나만. 여기 딱 하나, 프리픽스 옵션, 여기 마이너스 프리픽스 옵션이 뭐냐면, 설치되는 디렉토리를 지정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USR 로컬의 아파치라는 디렉토리 안쪽에다가 설치가 되도록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컨피그를 통해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ls 제가 일단 ls 한번 해보겠습니다. ls USR 로컬 이렇게 해보면 아파치라는 디렉토리 없습니다. 자, B로 시작하게 되죠. 이따가 제가 지금 이 경로를 어디다 하라고 할 거냐면 아파치 디렉토리 안쪽에 설치되다라고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점 슬러시 컨피그라고 하시고요. 자, 마이너스 프리픽스 하시고요. USR의 로컬의 아파치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즉 이 컨피그라는 작업 다 정리하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옵션이 있다 그럼 한 칸 띄시고 계속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아파치라는 웹서버 프로그램을
USR 로컬이 아파치라는 데다가 설치하고 싶으니까 소스를 수정해줘라는 그런 얘기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시게 되면 쉽게 말하면 소스를 찾아가서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소스라든지 이제 그 설치되는 디렉토리와 연관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설치를 해주고 뭐 관련 모듈들도 찾아주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네, 컨피규라는 작업은 이제 환경 설정을 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컨피규는 금방 끝났죠. 자, 그럼 컨피규가 끝나면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시언어를 이제 작성하지 않습니까? 시언을 소스하게 되면 다시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컴파일하는 단계, 컴파일하는 명령이 이제 make입니다. 이렇게 make. 자, 이렇게 make라고 쳐보겠습니다. make라고 치면 이제 컴파일 이렇게 일어납니다.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책에서 소스 설치하는 방법 잠깐 보겠습니다. 요거 먼저 보면 여기 보시면 리눅스의 소스 프로그램 설치하는 단계는 이제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압축 풀었죠. 지금 뭐뭐 타르.목 저희가 지금 받은 게 bg2라는 파일을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이 bg2라는 파일을 이제 파일을 받아서 풀었죠. 타르라는 명령을 풀면 디렉토리가 보통 하나 생깁니다. 만약에 http. 지금처럼 http-2.4.43이다. 그러면 http-2.4.43이라는 데도 생겨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들고 지금 우리 한 작업이 컨피그라는 작업이죠. 컨피그. 네, 컨피그레이션 한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가 컴파일하는, 그 다음에 메이크만 끝나면 메이크 인스톨하면 끝입니다. 메이크 인스톨 설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소스를 이제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 압축 푸시고요. 디렉토리 이동, 컨피그, 메이크 인스톨이라는 5단계를 거친다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 이용하시려면 타르라는 것도 필요하고 C컴파일은 GCC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메이크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소스 설치의 주요 3단계 압축 풀고 디렉토리 이동을 빼면 실질적인 소스 설치의 3단계는 3가지거든요. 자, 컨피규어는 아까 설명드렸죠. 뭐 소스 프로그램의 환경을 설정하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직접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을 통해서 이 옵션들은 제공된 소스 프로그램과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헬프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설정된 내용들은 어디에 저장되냐면 메이크 파일에 저장됩니다. 제가 끝나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실 이게 컴피 끝나고 이거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이제 이 메이크 파일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팁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떤 프로그램은 컨피그라는 명령은 없는데 메이크 파일이 있습니다. 그럼 메이크 파일 있다는 건 그냥 메이크 하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존더 리퍼입니다. 존더 리퍼는 컨피그 없어요. 그냥 메이크 파일 가지고 메이크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아키텍처 CPU만 지정해주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메이크죠. 메이크 이제 컴파일. 이 파일을 읽어드려서 그 내용 하는 대로 이제 빌드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뭐 타겟이나 의존성 같은 거 해서 최종적인 실행 파일을 만드는 단계. 그냥 메이크 인스톨은 그냥 설치하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마이너스 프리픽스 지정한 그 디렉토리 설치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례, 기왕 이제 봤으니까 사용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셀프 하면 옵션을 확인하는 거죠. 대부분 소스가 꼭 아파치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헬프를 주셔서 어떤 옵션들이 지정되어 있는지 일단 특히 보통 패스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점프로시 컴피 이건 그냥 이 패스라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무조건 외우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그대로 했던 예제 보이시죠? 마이너스 프리픽스가 그냥 옵션 하나만 지정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메이크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메이크리는요 메이크를 한번 컨피그를 한번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각종 파일들 먼저 오브젝트 파일 이런 게 생깁니다. 이런 것들 다 제거하는 어떤 이제 그런 명령이 make clean이고요. 그다음 설치는 이제 make install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물론 이제 이거 되게 쉬운데요. 뭐 압축 풀고 config make보다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config가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뭐 각종 옵션들 아까 무슨 20몇 개 옵션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인한테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소스 설치의 핵심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설치가 다시 이제 끝났나 보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자, 끝났죠? 자, 다시 이 작업 하기 전에 LS에 보시면 이제 메이크 파일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이제 컴피그에서 생기는 그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메이크까지 했기 때문에 설치하면 됩니다. 자, 아까 한 번 더요. 제가 마이너스 프리픽스로 USR 로컬에 아파치를 지정했었죠? LS USR 로컬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아파치 없죠? 자, 이제 메이크 인스톨 하겠습니다. 메이크 인스톨 하면 설치를 합니다. 자, 설치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설치도 조금 걸리나 보네요. 자, 그래서 그럼 앞에 보겠습니다. 다시요. 어쨌든 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독자적인 패키지 관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자적인 패키지 관리 기법. 그래서 손쉽게 레디엣은 지금 우리가 쓰는 게 레디엣 계열이고 레디엣은 뭐뭐.rpm이라는 파일로 소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따가 해보실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설치할 때 그냥 rpm-ivh하고 rpm 파일만 딱 지정하면 설치가 되도록. 데비안도 뭐뭐.dev 파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세도 이제 뭐 야스트라는 명령 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스 그냥 명령 한번 내리면 설치가 쫙 되고 특히 이제 패키지 관리 기법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삭제하거나 그다음에 질의하거나 검색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독자적인 어떤 이제 파일을 제공함으로써 하는 게 패키지 관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면 의존성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의존성. 게다가 이제 파일도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버전에 맞게끔. 그래서 그걸 손쉽게 이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게 이제 UM이라든지 YUM이라든지 apt 캐시라든지 수세인 지퍼라는 이런 툴 가지고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으면 손쉽게 그냥 다운받아서 자체적으로요. 찾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법으로 제공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셔야 할 때 CMake는 이제 설명만 드릴게요. CMake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CMake는 누가 쓰냐면 이제 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오라클로 넘어간 상태인데 이 MySQL이 CMake라는 걸 사용합니다. CMake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소스 설치 3단계 중에 컨피규어하고요. 컨피규어 한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make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make 인스톨을 합니다. 이 3단계를 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컨피규어 단계죠. 일반인이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CMake는 이걸 통합해버립니다. 통합해버려. 그래서 컨피규어 대신에 CMake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한계 설정을요. 독자적으로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물론 지금 조금 바뀌었지만 CMake 점만 하면 컴파일 다 끝났어요. 그 컨피규어 자동으로 보통 이제 뭐 USR 로컬의 MySQL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그 기본 디렉토리라든지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서 아주 손쉽게 그러니까 설치할 때 초창기 처음에 이 MySQL 넣었을 때 지금은 한두 개 정도 옵션을 더 주셔야 되는데 초창기 등장했을 때는 CMake 점 하고 바로 make 인스톨하면 설치가 됐습니다. 대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른데 근데 이거는 아마 MySQL을 한번 해보시거나 책도 뒤에 나오는데요. 예, 그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 특징만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 보면 일단 CMake는 make를 대체하는 멀티 프로그램이 되어 있죠. 보통 configure랑 make 이걸 통합해서 한 과정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점이 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빌드 행성이라든지 뭐 크로스 컴파일 가능하다는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채택됐다고 되는데 현재 가장 유명한 건 MySQL입니다. MySQL이 이 CMake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CMake를 또 아마 사용을 만약 MySQL 쓰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네 알고는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 됐나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끝났네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ls usr 로컬에 보시면 이제 아파치가 생겼을 거고 ls usr의 로컬에 아파치라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제 디렉토리 하나 생기고 운영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일단 지금은 이제 설치하는 것만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운영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키지 파일을 이용한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파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지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패키지 파일이라는 것은 리눅스 각 배포판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쉽게 설치가 되고 뭐 제거도 되고 그 다음에 관리가 되고 이런 어떤 이제 다양한 기능이 가능하도록 만든 별도의 양식으로 만들어진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CentOS 7을 만드는 회사가 레드햇인데
이 레드햇은 이제 뭐뭐.rpm, 레드햇 패키지 매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뭐 뒤에 또 사용법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뭐뭐.rpm이라는 이제 형태로 파일을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pm 명령어로 설치, 뭐 rpm-i만 주면 설치가 되고, 제거는 뭐 이레이즈의 약자인 rpm-2 이런 식으로 손쉽게 설치 및 갱신, 업데이트죠. 뭐 제거, 검증, 질의 이렇게 관리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패키지 중에 이제 rpm 관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치하는 방법들은 뭐 또 뒤에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구성만 보면 rpm은요. 뭐뭐점 이렇게 rpm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패키지 이름, 버전, 릴리즈, 아키텍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빠르게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 네, 여기 보면 이제 각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아키텍처들은 뭐 IA64냐? 지금은 이제 i386 아니면 뭐 x866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4비트용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파는 알파 CPU, 파워포 맥킨토시 PC용 PPC 64, 뭐 이런 식으로 스파, IS390, 아이븐 390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의 형식만 간단하게 보면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RPM하고 아키텍처만 있고, 근데 이거 버전입니다. 샌드메이라는 패키지 8.12.8 버전에 이제 그 리빌드 버전이죠. 6번째 패키징 했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 이제 뭐 HTTP하고 뭐 먼저 RPM 근데 여기 이제 아키텍처 64비트 인텔 64비트용 이란 뜻이고요. 최근에 여기 이제 버전이 들어갑니다. 뭐 FC20이라든지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7버전, 저희 센토스 7이지 레드 엔터프라이즈 7번 똑같은 뭐 EL7이라든지 EL6라든지 요건 버전이죠. 2.4.6에 이제 세 번째 리빌드했다는 빌드 릴리즈라고 했죠. 세 번째 패키지했다라는 그런 같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배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뒤에 사용법은 한번 또 나오겠지만, 그러면 RPM 소스도 이렇게 한번 설치해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RPM은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한번 하나만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설치한 IS 파일 안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 패키지 디렉토리 안에 가셔서 찾으시면 되는데, 예전에 이제는 저희는 어떻게 찾았냐면 그 이런 CD가 없고 뭐 이제 그런 또 CD 없는 패키지 설치하겠다 그러면 그 RPM만 검색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RPM FindNet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이트 가서 한번 다운 받아서 그냥 쉽게 이렇게 설치가 된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 중에 RPM FindNet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RPM 하시고요. find.net이라는 사이트가 그 RPM 패키지를 이제 검색해주는 이제 그런 사이트예요. 아마 조금 용량이 되고 좀 문제없이 설치만 되는 게, 저희가 FTP 서버 중에 VSFTPD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뭐 용으로 쉽게 설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요거를 RPM으로 다운받아갖고 한번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터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PM 패키지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PCP 있고 저게 버전 이거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버전이 명확하게 명기가 꼭 안 맞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의존성이라든지 RPM 패키지가 편리한 것 같지만 또 편리한 그 이면 뒤에 보면 또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전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센토스 7은 엔터프라이즈 6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 창에다 제가 컨트롤 F 하겠습니다. 컨트롤 F 검색창 나오죠. 여기다가 EL6라고 한번 EL7이죠. 엔터프라이즈 EL7 엔터 치시면 여기 보면 이제 그 VSFTPD 3.0.2 EL7이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 마침 또 저희 딱 그 1908 버전이 딱 맞는 거네요. 근데 요걸 이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큰 문제 없이 설치가 된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 자, 클릭하면 이제 다운이 되겠죠. 파일 저장하고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네. 완료됐죠? 네, 창 닫겠습니다. 자, 얼른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리어하고요. CD, USR, 로컬에 이제 SRC 가면 모든 제가 다운로드는 여기다 받으라고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다운이 된 거 보이시죠? 설치하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RPM 하시고요. 네, 마이너스 i만 입력하시면 돼요. i. 그 다음에 VSFTPD 하시면 되겠죠. i가 인스톨의 약자입니다. 근데 보통 실무에서는 옵션을 추가적으로 둡니다. 두 개를. V가 버버스, 즉 설치하는 진행 단계를 메시지 같은 거 다 보여달라는 거고요. H가 이제 진행 단계를 해시마크, 샵 있죠, 샵. 그걸 이제 해시라고 하거든요. 해시. 그걸 같이 이제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씁니다. 엔터
치시면 이제 설치가 쭉 됩니다. 이렇게 쭉 끝이에요. 엄청 쉽죠? 근데 단점은 있죠. 이 솔직히 이거 어디 설치되는지도 모르고 일일이 다 검색을 하셔야 돼요. 검색을 하셔야 된다고. 어쨌든 설치가 이렇게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치 자체는 간단한데 뭐 검색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설치만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VSFTPD고 이제 버전 3.0.2 버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 빌드, 25번째 패키지 묶었다는 거고요. EL6, 이제 CentOS 7, 엔터프라이즈 7 버전용이라고, X86 64, 저기 64비트용이고 RPM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RPM 패키지는 뭐 손쉽게 설치를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띄우고 하는 것들은 VSFTP도 그 다른 영상으로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